재밌는 거는 부드러우면서 얘가 단단한 것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 너무 불안해요. 이봐 쏠리죠? 악셀을 밟을 때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쩍벌하기 좋아요. 그냥 이뻐. 어째 진짜 디자인 잘 만들었어. GV80을 타고 다니면서 뭔가 그렇게 엄청난 하차감이 있다든지, 그 비용이랑 제가 팰리세이드를 똑같은 기준으로 타는 비용이랑 비교를 해보면, 네 안녕하세요, 험블입니다. 제가 제네시스 GV80 관련한 리뷰를 참 여러 번 했었는데,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최근에 관심이 좀 많이 생긴 모델이 있어요.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이번에 되게 잘 나왔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제가 벌써 시승만 3번째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V80이랑 팰리세이드랑 물론 똑같은 급의 차는 아니죠. 근데 아무래도 둘 다 아빠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차기도 하고 준대형 SUV라는 점도 같고요. 가격 차이가 막 드라마틱하게 엄청 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처럼요. 그래서 저도 시승감이나 공간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실제로 여러 번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랑 제가 타고 있는 GV80 3.5 터보 모델이랑 승차감, 서스펜션, 엔진 회전 질감, 공간감 이런 것들로 좀 비교를 해볼 생각입니다. 시작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처음에 일산, 목동, 이번에 서울 용산에서 시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승 시간도 짧고 서울 낮 시간에 도심지를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막 고속으로 주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좀 감안을 좀 하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팰리세이드에 대한 총평을 먼저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GV80이랑 어쨌든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세 가지로 저는 다른 점을 느꼈어요. 하나는 서스펜션이 분명히 그 GV80의 WC4 대비해서 얘가 맥퍼스 스트럿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좀 많이 약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많이 단단해졌더라고. 그런 점에서는 GV80이랑 솔직히 큰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도 두둥하면서 되게 부드럽게 잘 잡아주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일단 되게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는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엔진 자체를 바꾸진 않았단 말이에요. 구형 3.8 V형 6기통 엔진, 자이노키 엔진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게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서스펜션에서 되게 단단하고 노면 요철도 잘 잡아주고 롤링 제어하는 것도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 밟고 나갈 때 확실히 출력 그리고 토크, 그게 부족한 거는 좀 느껴져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차값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간감. 공간감은 따라올 차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이거 공간감은. 진짜 넓어요, 안에가. 네. 그리고 제가 운전할 때 이 개방감도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 시야가 앞에는 비슷해요. 앞에도 조금 넓다. 근데 여기가 양옆으로 너무 넓으니까 뭔가 시원해. 시원하고 사이드 미러가 GV80 대비해서 한 20%는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와, 되게 시원시원하긴 해. 위아래 공간이 캠핑 갈 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카메라에 다 안 당기네. 되게 광활한데. 서스펜션이 업그레이드해서 좋아졌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코너링이나 노면 진동 같은 거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어떤지 궁금해요. 제가 약간 둔감해서 그럴까요? GV80 서스펜션이 한 수 더 위인데 얘는 그런 큰 차이를 모르겠어요. 제가 팰리 9형 모델도 예전에 시승을 꽤 했었거든요. 그거랑 분명히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어떠세요? 노면 타는 거? 확실히 노면은 기본 SUV들 치고는 잘 받아주는 느낌이 되게 부드러워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부드러우면서 얘가 단단한 것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드라이브 모드가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4개만 있어요. GV80에는 커스텀이 있어요. 얘는 어쨌든 서스펜션, AWD 이런 것들을 내가 이걸 바꿀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미 지정되어 있는 대로만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에코로 처음에 달리다가 컴포트도 달려봤고요. 결국은 스마트로 달리게 되네. 스마트가 제일 감체력 조정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토크나 출력 같은 걸 보기에 되게 좋잖아요. 딱 그걸 볼 수 있죠. 근데 얘 잠깐 바꿔볼게요. 어때요? 이게 치고 나가는 게 너무 불안해요. 이게 엔진 출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물론 팰리세이드를 타면서 제가 스포츠 모드를 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가족을 위한 차인데 아빠들이 타면서 누가 이걸 스포츠 모드로 몰겠나 싶은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좌회전 해볼게요. 이봐 쏠리죠? 지금 시속 35밖에 안 됐었거든요. 스포츠 모드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단단하게 잡아주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건 있죠. 사이드 부스터. 양쪽 옆구리 잡아주잖아요. 네. 요거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내 몸이 쏠리는 건 잡아주니까. 방금 전에도 핸드폰만 그냥 떨어진 거지 내 몸이 그렇게
많이 쏠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다시 저는 스마트로 놓을게요. 팰리세이드로 스포츠 모드 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GV80은 스포츠 모드를 제가 가족들이랑 탔을 때 가끔 놀 때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놓으세요? 이제 가족들이 뒤에서 잘 때는 안 하고요. 조금 뭐 자기들끼리 뭐 얘기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신나게 노래를 들으면서 간다든지 앞에가 좀 뚫려 있다든지 그럴 때 가끔씩 바꿔요. 근데 와이프랑 애랑 제가 스포츠 모드를 놓은 거를 눈치를 못 채요. 그러니까 물론 GV80도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이질감이 있긴 있지만 뭐 얘처럼 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지금 이 정도면은 가족들이랑 탈 때 제가 만약에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악셀 밟는 순간 바로 눈치챌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차체가 많이 흔들리고요.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맞아. 지금 오르막 가고 있고, 자 이렇게 요철 지나잖아요. 맨홀 같은 곳을 지날 때 제가 예전에 카니발 탈 때 그런 걸 많이 겪었었는데 한 40, 50 이상으로 달리다가 맨홀을 만났어. 그러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당탕탕 하면서 막 철판이 부서지는 그런 소리, 그거 느끼는 적 있죠. 그죠. 몸도 막 위아래로 막 움직이고 막. 물론 지금 최근에 출시되는 펠리 같은 플래그십 차량에서 그런 느낌이 느껴지면 안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있을 때 맨홀을 이렇게 막 지나가도 두둥 하면서 좀 부드러운 소리가 나잖아요. 받아주는 느낌이 딱 있긴 있어요. 네, 서스펜션 세팅을 이번에 되게 잘했다고 했는데 저도 그거 완전히 공감하는 게, 3번을 연달아 탔는데 그 느낌은 계속 똑같아요. 근데 아쉬운 거는 제가 GV80을 지금 타고 있고, 그죠. 여기 오는 길에도 타고 왔잖아요. 그죠. 3.5 V형 6기통 엔진이 회전질감이 부드럽다, 출력이 좋다, 막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좀 느끼지 않아요? 확실히 느껴요, 진짜. 네. 악셀을 밟을 때마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어쨌든 출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제가 타고 있는 3.5 터보 GV80의 최대 출력이 380, 최대 토크가 54, 그리고 펠리 페이스리프트가 캘리그래피 모델이고요. 휘발유 3.8인데 최대 출력이 295, 그리고 최대 토크가 36.2.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꽤 크다는 거죠. 근데 그 차이를 감안을 하면은 지금 이거 밟는 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저번보다는 좀 낫죠. 저번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꿀렁이도 심하고 회전 질감도 너무 안 좋아서. 그리고 제가 악셀 밟을 때마다 엔진의 소리가 너무 우웅 하고 들어왔잖아요. 맞아. 근데 얘는 네. 별로 안 들어오는데? 이상하네? 아 근데 밟을 때마다 소리는 들어온다. 물론 소리 안 들어오는 차 없지만 약간 불쾌하게 들어오는 게 있긴 있네. 거칠은 회전 질감이 들어오긴 해요, 확실히. 그리고 바닥에서 제가 엑셀 밟을 때마다 발바닥 끝으로 웅웅웅 하는 거 들어오죠. 네네, 맞아요. 예, 그 차이가 있네. GV80에서 느꼈던 그 엑셀 밟을 때, 즉 속도 치고 나갈 때 그 느낌이랑 분명히 다르죠. GV80의 부드러운 회전 질감이란 말이 되게 수식어가 많이 따라붙는데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비교 시승을 해보니까 확실히 느껴지네요. 팰리세이드의 정숙성은 어떠신 것 같아요? 정숙성도 제가 GV80 리뷰하면서 정숙성에 대해서 되게 만족한다고 했었는데 얘도 그래요. 이번에 이중접합 차음열이가 1, 2열 다 들어갔거든요. 네. 그게 좀 크고, 우리가 지금 사실 2열에 앉아있는 건 아니라서 정확한 비교는 어려운데, 네. 일단 첫 번째, 정차 시에 지금 오토홀드랑 스탑앤고가 켜졌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조용한 걸 뭘 봐야 되냐면 외부 소음. 이제 아빠 입장에선 그래요. 운전할 때 애가 뒤에서 잘 때가 많단 말이에요. 캠핑 갔다 오고 하면 거의 다 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외부 소음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면 난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조용하지 않아요? 외부에 차들 지나다니는 거, 뭐 그냥 생활 소음들, 이런 것들이 되게 적게 들어오잖아요. 필터링이 돼서 들어온단 말이지. 옵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네시스급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얘가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사실 그거를 막 직접적으로 체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밟을 때 엔진 회전 소리가 좀 약간 불쾌하게 들어오는 그런 소음 말고, 네. 온통 그 주변의 생활 소음이랄지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들, 이런 것들이 되게 필터링이 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변에 차가 많은데 보통 버스나 트럭 같은 게 지나가면은 이 소리가 그거 굉장히 많이 있잖아, 들어오잖아요. 버스 방구 키는 소리, 그거를 얼마나 줄여주는지 가지고 저는 좀 정숙성을 확인을 하기도 해요. 근데 아까도 한번 있었거든. 맞아요. 버스가 푸쉬 했는데 그걸 되게 조용하게 걸러서 이렇게 들려주는, 애가 안에서 자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오! 깨지 않을 정도, 맞아. 그 정도의 정숙성은 충분히 되는 것 같고,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한 100km 이상으로 그래도 달려봐야 고속으로 달릴 때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걸 느껴볼 수 있는데, 지금 차 막히는 거 봐라. 지금 어딜 가든 지금. 제가 나중에 여러분 펠리를 지금 구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되면 그때 고속 시승감에 대한 리뷰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의
펠리의 가장 장점인 공간감은 어떠신지? 공간감은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진짜 지금 봐봐요. 이 전면 유리가 GV80보다 여기가 더 각져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탁 튀어 있고요. 또 하나의 정점을 찍는 거는 양쪽이 1열의 유리. 요 유리가 엄청 넓어. 그리고 요 사이드 미러 굉장히 넓죠.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 느끼는 이런 공간감은 진짜 이게 너무 편하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키가 187이에요 좀 크다 보니까 운전석 쪽에 레그룸이 좀 넓은 게 좋은데 GV80은 솔직히 여기가 좀 좁아서 제가 이렇게 붙게 되거든요, 무릎이. 그래서 되게 불편해. 엑셀 밟고 브레이크 밟고 왔다 갔다 계속 하잖아요. 이 발을 놓을 공간이 없어. 근데 얘는 놓기가 되게 편해요, 이쪽이 지금.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무릎에 있는 레그룸이 되게 여유로워요. 한마디로 되게 넓다는 거예요. 쩍벌하기 좋아요. 지금 하고 계신데요? 자연스럽게 쩍벌이 되는 차다,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아래 공간감도 굉장히 넓고, 뒤에 한번 봐봐요. 지금 얘가 이제 7인승 모델이라서 2열이 이제 독립 시트라서 제 GV80보다 더 넓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꼭 그런 것만 아니잖아. 3열 지금 접혀 있잖아요. 저 공간 봐봐, 얼마나 광활해. 한 3명은 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캠퍼다 보니까 GV80으로 캠핑을 여러 번 했죠. 한 6, 7번 갔나 보다. 진짜 테트리스 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진짜 너무 심해.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루프백 샀잖아요. 근데 그 루프백 올렸다 내렸다 세팅하는 것도 되게 큰일이더라고. 그만큼 얘가 공간감에 있어서는 GV80하고 비교가 안 되죠. 제가 너무 펠리만 지금 칭찬을 한 것 같은데, 당연히 저도 GV80을 타고 있는 사람이고 디자인 못 따라가죠. 공도에서 이제 GV80 되게 많아졌잖아. 오늘 오면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 번을 입버릇처럼 GV80 이쁘긴 이뻐. 내 차가 아닌데도 자꾸 보게 되잖아. 고급스러우니까 일단. 고급보다 나는 모르겠어. 그냥 이뻐. 어떻게 진짜 디자인 잘 만들었어. 근데 펠리는 그런 디자인 컨셉은 아니잖아요. 조금 더 이제 남성스럽고 우락부락한 터프한 이미지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구형 펠리 타시는 분들한테 좀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신형 펠리는 GV80 타고 있는 사람이 조금 차급을 내려오는 거잖아요. 내려오면서까지 이거 사고 싶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들어요. 서스펜션, 공간감,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제 엔진 회전 질감이 어쨌든 구형이라서 GV80 타던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그건 아쉽다. 하지만 가격 차이가 크니까. 그리고 사실 운전하면 일주일이면 적응해요. 잘 몰라. 확실히 타겟층을 정해서 GV80이랑 펠리랑 나눠놓은 것 같아요, 정확히. 나눴죠.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타겟층은 같아요. 아빠가 제일 많이 선택해요. GV80도 그렇고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 사실 지금 GV80 쪽에서 옵션을 좀 협의를 하면 그게 큰 차이는 안 난단 말이에요. 엄청 큰 차이는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GV80이랑 X5랑 많이 비교들을 하는데 거기서 나는 간극 차이 2000에서 한 3000, 4000까지도 나는 그 차이는 아니잖아요. 차값만 보면은 캘리그래피 기준으로 1000, 200? 물론 그거에 따라서 세금도 좀 올라가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 차 사러 갈 때 아반떼 사러 갔다가 그랜저 봤다가 G80 봤다가 보통 그런 식으로 차를 계속 올려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펠리 캘리그래피 모델을 보시는 분들은 GV80도 염두에 두게 될 거예요. GV80 2.5로 해가지고 옵션 많이 안 넣고 이제 하면 차값이 큰 차이가 없으니까 디자인이 너무 예뻐지니까. 근데 저는 지금 제가 그 입장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사실 둘 다 이제 타봤잖아. 나 그냥 얘 탈래. 얘가 훨씬 좋아요. GV80을 타고 다니면서 뭔가 그렇게 엄청난 하차감이 있다든지 자기 만족 말고는 없어요. 진짜 그랬어, 나 6개월 동안. 왜냐면 이미 너무 흔해졌어, 차가. 제 차가 옵션을 많이 넣어서 비싸긴 하지만 그 차랑 이 차랑 선택을 했을 때 월 유지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적으로 비교해보면 제가 지금 GV80에다가 쏟아붓고 있는 매월 렌트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랑 제가 팰리세이드를 똑같은 기준으로 타는 비용이랑 비교를 해보면 월에 60은 나요. 렌트비가 60이면은 1년에 얼마야? 720이에요. 엄청나지. 그 720의 기회비용을 다 날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굳이 GV80에 굳이 연연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진지하게 저 펠리로 지금 기변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거는 영상 내가 나중에 따로 찍어서 올릴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공간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